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한양대학교 어떤 입시 변화가 있고 특히 우리 한양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달랑 제출하는 서류가 생활기록부 달랑 단 하나만 제출하는 건데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야지만 한양대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를 정말 많이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컨설팅을 많이 하면서 정말 저도 느낀 점이 많이 있었고, 한양대학교에서는 어떤 점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됐을 때 일단 합격 가능성은 높아지는구나라는 점도 알고 있으니까 오늘 이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듀맘띵 어플을 출시하였습니다. 에듀맘띵 어플이 일단 보면 아시다시피 맘띵 지도라는 게 있고 고수들의 교육 정보도 있어요. 그래서 맘띵 지도는 모든 교육기관의 정보가 다 들었고 고수들의 교육 정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컨설팅 하면서 학생들에게 제시했던 주제들이거든요. 그 출처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들의 진로 심화 관련해서 꼭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한양대학교 주요 변경 사항의 수시 비율은 뭐 크게 변경은 없어요. 일단 2022학년도는 57.3%였는데 2023학년도는 57.2%단 0.1% 감소했고 정시 역시 0.1% 늘어 42.8%로 정시 비율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도 좀 아주 획기적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적성고사가 폐지가 되고 나서부터 서서히 논술이 감소가 되고 있는 건데 2023학년도에 한양대학교 같은 논술 90%, 학생부 종합평가 10%를 반영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같은 경우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이 80%였거든요. 그런데 2029학년도부터는 논술이 90%, 그 다음에 서류 10%로 확대가 되었다라는 점, 그 점 논술 준비하시면 기억하시는데 대신 논술 전형에서 의예과는 선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도 약간 좀 변형이 있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같은 경우 1단계자 5배수를 학생을 선발했어요. 그래서 1단계자 5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60%와 학생부 종합평가 40% 했는데 전형 방법을 완전히 간소화시켰습니다. 1단계가 없고요. 실적평가 60%, 그 다음 학생부 종합평가 40%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네, 한양대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양대를 어떻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학교죠. 근데 반면에 정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도 아쉽게 떨어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직윤에서 모집 인원은 33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재적 인원 11% 이내에서 현재 학교장에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출 서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학교 생활 기록부만 제출하고요.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 근데 의예과와 또 일부 학과는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내가 학출을 받고 싶은데 이게 혹시 선발되냐 안 되는지 그 점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종합평가 100%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외, 생활기록부 외에 어떤 제출 서류도 없고 수능도 면접, 수능 최저도 없고요. 그 다음에 면접도 없습니다. 단지 생활기록부 단장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내신이 정말 좋아요. 내신은 정말 좋은데 내신은 정말 좋은데 면접에 자신 없는 학생은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일단 반면에 지방 일반고에서 내신은 상당히 좋은데 수능 최저에 너무 약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이런 학생들, 2022학년도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신에 1점대 중반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은 수능 최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신으로만 밀어붙였고 상하 기록부를 만들어서 좋은 대학교를 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양대학교에서 이런 점들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일단 모집 인원은 84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평가 100% 선발하는데 어떤 식으로 많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지 그 점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실기 실적 소프트웨어 인재.
네,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선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평가 60%, 학생부 종합평가 40%, 2022학년에 1단계에서 선발하고 이제 2단계에서 면접이 있었는데, 2023학년도에서부터는 한양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말 그대로 간소화가 되었는데, 지금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1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출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 학력 증명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 소개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 소개서가 굉장히 좀 많이 좀 메리트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실적 평가 60%잖아요. 학생부 종합 평가 40%가 당연하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컴공 소프트웨어 지원할 정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활 기록을 딱 보면 눈을 감고 딱딱 집어넣어도 이 학생, 이 학생 컴공 가고 싶어 하는구나. 모든 생활 기록을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다 소프트웨어 다 만들어진 학생들이고, 코딩이나 아두이노나 막 굉장히 고차원적인 알고리즘을 전향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해서 생활 기록을 만들어진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 소개서를 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점과 관련된 준비해진 그런 학원 전문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원에 다니면서 자기가 소프트웨어를 많이 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동국대 소프트웨어 인재도 있고 송실도도 있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인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 당연히 일반고도 지원하려고 하겠지만 특목고에서 5등급, 6등급 학생들, 그 다음 특자사고 학생들 있죠. 그 자사고 학생들, 6등급, 5등급 학생들은 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을 노리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너무 많은 정말 수백 명의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일반고 중에서도 일반고에서 나름 생활기록을 잘 갖춰주는 그런 학생 생활기록부도 보았고요. 일단 특목고 생기부도 보고 자사고 생기부도 보고 정말 생활기록부를 형편없이 관리해주는 그런 수많은 학교 생활기록부를 정말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항상 그럽니다. 그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 그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희망하는 학과가 만약 이 학생이 뭐 컴공이나 전자나 전기 쪽을 선호한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그 밀접한 과목, 예를 들어 전자전기라고 하면 미적분과 물리겠죠. 거기서 그 점과 관련해서 얼마나 심화시킨 것이 있는지, 그다음 컴공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전공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발전을 심화된 게 보여주었는지 그 점을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일반고 학생들 중에도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내가 여기 흥미가 있다, 내가 여기도 소질이 있다라고 하는 해가지고 좀 지원하는 거, 어설프게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 해가지고 지원한다라는 거 약간 좀 이건 좀 상당한 좀 큰 착각이 있다라는 점인데 정말 이건 말 그대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 하셨다고 하시면 단지 뭐 C 언어라든지 뭐 그 코딩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당연히 기본인 거고 그 점을 활용해서 뭘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정말 획기적인 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 제가 한 여학생을 제가 좀 올해 이제 컨설팅 했던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컴공을 들어갔거든요. 컴공 들어갔는데 소프트웨어 그 학생과 일반고입니다. 그 학생, 여학생 같은 경우는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가 동아리가 한결같은 동아리 활동이었어요. 컴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아리 활동에서 하나하나 보고 이제 실험했던 활동들 있잖아요. 실험했던 활동들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고차원적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고3 때까지. 그래서 이 학생은 거의 제가 그 보고서를 봤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그냥 상용화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이것은.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딱 봤을 때, 와, 이거 나오면 진짜 정말 대박인 제품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는데, 그처럼 고1 때부터 3년 동안 꾸준히 한 길로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일반 고에서도 들어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요즘에 이제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정말 소프트웨어 컴공과 그다음 전자전기 쪽으로 요즘 너무 핫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정말 피 터질 정도로 굉장히 피가 터질 정도로 경쟁을 치열했는데 생활 기록부를 먼저 여러분들 좀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이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한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융합적인 사고 능력이 어느 정도가 뛰어날 것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4차 산업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를 더 발전시켜 나갈 역량이 있는 건지, 이 모든 점을 다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 그 점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평가할 때 어떻게 생활기록부에서 뭘 평가할까요? 근데 간단합니다. 간단히 요약만 말씀드리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대표적으로 수상경력, 창차활동, 과세특, 행특 이 네 가지 역량이 연계되면서 4대 핵심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말 그대로 무슨 역량이냐면 비판적 사고 역량,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주도 역량과 소통 협업 능력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수상 경력, 창차 활동, 과세특, 행특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한 학생이 자기가 정말 수학에서 굉장히 우수한 상을 탔습니다. 수학에서 수학 경시 나가지고 대상을 탔어요. 금상을 탔어요. 근데 내신을 봤더니 내신은 3등급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등급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수상 경력과 그 다음에 이게 내신과 매칭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볼까요? 이 학생은 수상 경력에서 와 굉장히 물리에서 우수한 수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리 과세특에서 그만한 역량을 받쳐주는 역량이 나오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물리라는 그 수상과 관련된 과세특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 점도 보여지지가 않는다면 이 학생은 과연 어떤 학생일까,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상 경력에서의 그 역량이 있으면 그 역량이 창체 활동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수상 경력에서 어떤 특이한 동아리와 관련된 진로 어떤 상을 탔다라면 당연히 창체 활동에서 동아리가 얼마나 심화적으로 발전했으면 여러분의 그 과정에서 얼마나 역량이 발전해 나가고 앞으로 어느 정도가 더 기대가 되고 우리 대학교 입학해서 어느 정도 역량이 더 발휘가 되겠구나. 그게 창체 활동에 보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과세특은 똑같아요. 과세특 같은 경우는 아까 이 모든 것이 과세특의 내신은 좋단 말, 내신이 좋은 말 떠나가 내신이 좋다고 해서 한양대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내신이 좋으면 내신이 왜 좋은지 내신을 밑받침해줄 수 있는 과세특 기록에서도 아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내신도 같이 향상됐구나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을 뛰어넘는 비교과 역량을 과세특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내신이 좋다라는 게 아니고 이 내신을 커버할 만큼의 뛰어난 역량의 과세특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럼 과세특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련돼서 수행평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수행평가를 한 후 독서 심화도 있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보고서도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저한테 보고서 주제를 많이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에듀맘띵 어플에다가 이제 보고서 주제 리스트를 제가 많이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조금만 그 주제만 보더라도 나는 이거만 조금만 응용해도 이런 보고서를 심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점도 여러분들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시거나 수행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종종 학생 여러분들까지 이런 착각 많이 하세요. 그와 관련돼서 굉장히 물론 심화적인 게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그 활동, 여러분의 한 활동 속에서 여러분의 역량이 먼저 포인트라는 점 중요해요. 결과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역량이 얼마나 발전했느냐가 포인트고요. 그 발전한 역량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그다음 학과 인재상이라든지 사회에 얼마나 큰 가치를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형성할 수 있을 것일지 그 점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어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특도 본다고 그랬는데, 이제 행특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협업과 이제 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행특을 보게 됩니다. 근데 행특은 어떻게 보면 학교선 추천서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 그 역량을 뒷받침해줄 만한 인성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로 팀워크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점들도 같이 행특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양대학교는 어떻게 생활기록부만 딱 하나만 제출하게 된다고 하면 그 점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종종 그래요.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제 고2 때까지 딱 마치고 나서 이제 컨설팅을 딱 받으러 오게 되면 무슨 대학교 갈까 그러면 자기는 다 서성한 쪽에 가고 싶다라는데 아시다시피 서성한 같은 경우는 그 서강대 같은 경우로 생활기록부만 제출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성균관대도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소개도 제출도 하겠지만 그러면 제일 먼저 생활기록을 딱 보게 된다면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학과에 지망할 때
생활기록부 수상 경력부터 행태까지 이 아이의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이 유기적으로 연계됐는지 안 되었는지를 먼저 저는 그것부터 그 연결고리부터 찾아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한양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한양대학교는 모두 따로따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역량을 뒷받침해주면 역량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 특히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된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